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낀대 피싱이라는 책입니다. 2022년 1월 25일 가디언 출판사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대선 전부터 세대 간의 갈등과 정치 정파 색깔에 의하여 국민들이 갈라지며 서로 비난에 대는 모습을 저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기서의 낀대는 586과 및 90년대 MZ세대의 사이에 있는 X세대, 이들을 낀대라고 합니다. 세대와 밑에 세대의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세대란 뜻이죠. 작가는 대표적 낀대로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을 소환합니다. 그는 기존 기득권인 586 세대의 압박에도 당대표가 되었고, 나이로는 X세대와 MZ세대의 말 그대로 두 세대 간의 자신이 색깔이 없는 끼어있는 존재, 즉 낀대입니다. 오늘은 일부 잃어버린 세대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입사와 결혼을 겪으며 회사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회식이라도 있으면 술이 덜 취한 상태에서 2차까지만 가고 3차에서 대학 때처럼 노는 것은 586 상관들의 허락이라도 받은 듯 이루어진다고 작가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X세대라고 해도 지금은 최소한 40대 초반이나 50대 초반이어서 작가가 예를 든 것과 같은 일은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586 상사 자리에 실력 있는 X세대가 부서장으로 팀을 이끈다면 세대와는 상관없이 예전부터 매너화되어 있는 회식 때는 편하게 놀라며 회사 법인카드만 주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예전부터 회사 회식의 국룰이 된 지 오래입니다. 회사에서는 586과 같은 책임성을 따르며 회사가 허락하는 정도에서만 개성의 획일성을 나타내는 세대라고 작가는 낀 세대, 즉 X세대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퇴근하면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세대, 50대와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이런 점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작가는 낀대를 설명하며 조직 분위기를 큰 패러다임 안에서 20대는 회사에서는 X세대와 비슷한 경영을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박지성과 손흥민의 경기 스타일과 팬들을 대하는 태도로 달라진 세대를 확인하려고 듭니다. 81년생 박지성은 가장 이상적 동료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파블로 전남 마커였던 AC 밀란전을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의 축구스타 손흥민이 박지성보다는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경기 운영과 매너로 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죠. 박지성과 크게 대비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중에 동료들에게 어필하거나 언론을 대하는 손흥민의 태도는 박지성보다는 친근하며 자유롭다는 것이죠. 낀대는 50대와 조직 생활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낀대는 여전히 전형적인 사회적 성공을 바라는 성향이 강하죠. 가정과 조직,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낀대는 기존 조직
질서 내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작가는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직 생활이야 세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지만 그 무리의 수장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당신에게 닥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작가는 50대와 낀대의 사회적 성공은 거의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틀에 박힌 성공이죠. 하지만 책이라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지 여러분들도 자주 듣는 말이지만 직장을 다니며 직장 생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생활과 가정 생활을 분리하여 워너벨의 삶을 사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회사 일에 올인하는 양상으로 자신이 같은 노력을 들였어도 아직도 존재하는 학연, 지연, 동향의 네트워크의 단단함에 의하여 승진하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선택지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세계관, 가치관, 양심에 관한 도덕적 판단으로 자신이 선택하고 결과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얼마 전 저는 제 유튜브 채널 분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이므로 그런지 세대별 시청자가 40살에서 49살까지가 37%, 50세에서 59세까지가 20.3%, 59세에서 60세까지가 12.3%로 나와 있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개념은 비슷한 또래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컨텐츠의 내용을 추천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시는 586 세대 분이나 이미 퇴직하시거나 취업 준비하시는 2030들이라면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낀 세대를 설명하기 위하여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면 작가는 낀 세대를 설명하기 위하여 몇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유명한 로펌에서 근속한 지 몇 년째 되는 자기는 처음 입사했던 시절에 남는 일이 있으면 일거리를 집에 가져가 다음날까지는 꼭 해오는 것이 절대적인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MZ세대는 선배가 어떤 부탁을 하게 된다면 요즘 친구들은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거절하거나 그날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어도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다음날 와서 제대로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불합리하고 더럽고 치사해도 그래도 출근하는 이유는 가정의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돈과 가족 사이에서 부조리한 회사의 관행과 알아주지 않는 윗사람들에 대한 미움은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작가는 낀대는 사회생활과 가족 중심의 생활에서는 느리지만 그것을 벗어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특히 문화를 향유함에 있어 개성과 세련된 취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새로운 트렌드나 유행에 민감한 것은 20대와 같지만 여가를 즐기고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20대들보다 더 세련되고 고급진 유행의 문화에 일조하고 하는 이들이 바로 X세대, 낀 세대라는 것이죠. 작가는 지인들이 국회에서 진영이나 계파의 맨 앞줄에서 개거품을 물며 시위하던 사람들도 사석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판단과 관행이 정치적으로 그 뜻을 더 잘 나타내므로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국회의원들은 당의 운명이 걸린 일이 아닌 이상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며 서로의 사익과 정당의 명분을 취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결국 상명하복의 강요를 국회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회사 생활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와도 중간 관리자는 사원들을 설득하고 그 오도에 따라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오도에 대한 설득이나 설명할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으며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면 젊은 꼰대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060이 보기에는 직장의 비율을 잘 맞추며 일하는 낀대는 개인주의적 성향과 동시에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5060 세대 때와 비슷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낀대는 개인주의적 성향과 동시에 조직에 대한 충성심, 국가에 대한 사명감을 투철하게 지닌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낀대는 인터넷 없는 유년기, 스마트폰 없는 학창 시절, 웹툰 이전에 만화책을 보았던 아날로그 마지막 세대입니다. 586에겐 몰아내야 할 악마도 독재 정권도 그들의 주적은 사라져 버린 것이죠. 무언가 중요한 부분의 부재는 각 개인이 패닉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90년대 대학가에는 미제국주의, 독재 같은 단어가 남발되었던 것이고요. 낀대들은 정치권에서도 아웃사이더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초선 5족이 나뉩니다. 민주당 2030 초선 5명이 2021년 4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 선거 결과에서 조국 전 장관 사퇴 등에 대한 반성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초선 5명은 민주당 팬덤에 의하여 정신까지 너덜너덜 해버릴 정도로 영혼마저 털려버리게 됩니다. 사실 낀대 국회의원들은 거의 정당에 의하여 선택된 인물들입니다. 낀대 국회의원 중 스스로 새로운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세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대선에서도 큰 세력으로 떠오르는 MZ세대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고요. MZ세대가 기존의 세대와 확연히 대비되는 부분은 정치적 세계관의 결핍과 불만족이라는 것입니다. MZ세대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기회와 희망의 상실이라는 결핍에 번복되어진 세대입니다. MZ세대는 정치 의사의 표현의 능력과 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 사회적 이슈와 정치적 문제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생각보다 빨리 토론이 이루어지며 그 의견은 디지털 세상에서의 무시할 수 없는 전파력을 통하여 하나의 여론으로 형성됩니다. 이준석은 1985년생이지만 낀 세대 정치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의 지지 세력은 2030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금의 20대, 즉 디지털 세대의 남성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 영역에서 X세대의 포문을 연 것은 이준석이지만 전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준석은 인터넷 논쟁과 그 이슈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낀 세대보다는 오히려 MZ세대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위하여 특정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을 주도하는 방법과 같은 것입니다. 디지털 세대의 공정, 젠더 갈등, 실력주의 등 요즘 가장 핫한 온라인 이슈에는 이준석이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또 작가는 기성 정치인들의 말도 그다지 잘 듣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소신대로 마이웨이를 외치는 스타일이라고 이준석을 평가합니다. 이때는 디지털 세대가 표출하는 새롭고 다양한 이슈들을 기존 세대 중간자 자리에 만족하며 메신저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저희 지난 386 영상에서도 언급하였으나 X세대는 우리의 이사와는 관계없이 외환 위기를 겪었으며 80년대 민주화 때는 학생 지도부의 586들이 권위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욕심에 시키는 거나 하는 허수아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서태지로 대표되는 기존 질서와 권위에 반항하는 것이 전부인 세대였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 X세대입니다. 문화 부분에서만 작가는 X세대에 대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각 시대별로 그 시대의 시대 정신과 분위기, 정치와 국민들이 문화적 수준이 10년, 20년을 주기로 반복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레트로니 1988이라는 진한 향수를 달래는 드라마들이 인기를 얻었던 것이죠. X세대가 20년 전에 그리 살아온 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의견이나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치 미국, 러시아 대통령들이 외국을 방문할 때 비서실장이나 경호원보다 더 가까이에서 검색 가방을 들고 대통령들을 수행하는 한 남자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두 다 알다시피 그 가방은 핵 가방입니다. 미국이든 러시아든 어느 나라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핵무기에 대한 쓸 수 있는 버튼과 암호 코드가 한 곳에 모아있는 가방이죠. 권력이 있는 소수 몇 명이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핵폭탄이 발사될 가능성이 일반적인 것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존재 자체로도 어떤 이는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그 핵폭탄의 발사 여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똑똑한 참모진들이 어려운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나라의 회의에서 발사 버튼을 누르자는 의견이 나온다면 인류의 멸망을 각오하고 버튼을 누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편하게 생각하죠. X세대 우리가 20년 가까이 지나 문화적 말고는 발달시킨 부분이 전혀 없다고 작가는 주장하지만, 우리가 서태지에게 열광하고 중고를 다니는 동안의 시대적 변수나 무드는 그것이 다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세계사, 곧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 지구에서의 문제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하나의 시대적 정신과 문화로 이어졌던 것이죠.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최선의 선택으로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X세대가 그 당시에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한 작가의 주장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말 그대로 작가의 의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X세대라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같은 세대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하겠죠. 다시 태어난다면 다를 수 있을까라고요. 그에 답하기 전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 절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겁니다. 좋은 집안 환경, 상대적으로 준수한 외모 등 지금 우리가 바라는 모든 가치가 주어져도 저는 다시 태어나기 싫습니다. 왜냐고 묻는 분이 계시겠죠. 지금까지 잘 산 인생은 아니었지만 이 지구라는 행성은 저와 맞지 않고 살아가며 마주하는 문제는 저에게는 너무 힘든 난제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자살하지 않고 오늘도 숨만 쉬고 있는 X세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 같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위대한 것을 이루고 무엇인가 큰 업적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소시민들에게는 말이죠. 머리 아픈 정치, 외교 문제는 머리 좋은 윗세자나 뛰어난 천재들에게 맡겨놓읍시다. 우리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있는 각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